안녕하세요. 타로로 만나는 세상 카운슬러 들풀입니다. 오늘은 0번 바보 카드를 볼 건데요. 0번은 메이저 22장의 첫 카드이기도 하면서 78장 타로 카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0번 카드를 탐구하기 전에 이 카드의 첫인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0번 바보 카드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팔을 쫙 펼치고 있는 자세가 눈에 들어오나요? 화려한 옷, 보찜, 개가 보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절벽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도 있겠어요. 저 멀리 하얀 설산, 그것이 설산이 아닌 파도로 보이는 사람도 있죠. 무엇에 집중하든 0번 카드가 가진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인물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거죠. 여행, 가슴 떨리는 그 단어. 바보가 여행을 떠납니다. 자,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카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어디론가 떠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바로 바보라는 거죠. 여기 이름이 있죠. The Fool. 그가 가는 곳도 어딘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의 앞에는 절벽이 있어요.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바보는 그 절벽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희망차 보이네요. 정말 바보죠. 한 손에는 하얀 장미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함을 상징하고요. 하얀 장미는 열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의미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바보는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여행을 떠나기에는 조금 작아 보여요. 가벼운 여행인가 봐요. 바보의 가벼운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어머니 자궁에서의 순수성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개가 옆에서 짖고 있죠. 함께 신나서 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절벽이 있다고 위험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개는요, 조력자로 보기도 하고요. 바보의 본성 자체로 보기도 해요. 개는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죠.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 그 자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절벽과 저 멀리 보이는 설산, 이것들은 바보 앞에 놓인 고난과 위기를 상징해요. 그 고난과 위기의 정체는 알 수 없어요. 바보는 설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절벽은 사실 높이를 알 수 없으니까요. 굉장히 낮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위기를 대하는 바보의 태도예요. 더없이 즐거워 보이고 희망차 보이는 바보. 고난 따위 라면서 그저 햇볕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바보를 광대로 보기도 해요. 광대는 규칙과 무관한 존재예요. 중세의 억압적 시대에 궁에는 꼭 광대가 한 명씩 존재했다고 해요. 규칙과 관습에서 자유로우면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자, 이 존재가 경직된 어떤 궁궐 안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했겠죠. 그 광대는 우리가 그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전을 꾀해요. 웃음을 주는 방식이죠. 예측을 항상 비껴가면서 웃음을 주고 광대는 또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집니다. 계속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예측 불허에 광대하니까 조커 생각이 나죠. 일단 트럼프 카드에 조커가 있는데 그 조커가 이 바보 카드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에서 조커는 하트나 클로버, 스페이드, 다이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 무엇도 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 점에서 바보 카드의 0번과 굉장히 유사해요. 0과 1의 차이는 1과 2의 차이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2는 1이 2개 또는 2배라고 볼 수 있지만 0과 1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0은 모든 수를 곱하면 그 모든 수들이 함께 0이 되어요. 그리고 더하면 그 수는 온전히 그 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0번 바보 카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요.
무엇도 무엇도 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커 하니까 영화 조커도 생각이 나네요. 최근 개봉했던 명작 영화였어요. 호아킨 피닉스가 열연을 펼쳤고요. 작년 거의 모든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조금 이 바보 카드와는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히스레저가 연기한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조금 더 유사한 것 같아요. 예측 불허, 그리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가면을 쓰고 조커가 되기도 해요. 영화 오프닝에서 조커 등장씬 정말 압권이었죠. 광대 가면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모두가 조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커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측 불허의 어떤 즉흥적인 특징 말고는 사실 이 조커는 바보 카드와 좀 차이가 많아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조커가 아니에요. 이 바보 카드와 관련 지을 영화는 바로 2014년도 개봉작 꾸빼씨의 행복여행입니다. 꾸빼씨가 등장하지 않아 아주 당황스러웠던 영화죠. 원작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할 당시 주인공이 이제 헥터거든요. 헥터. 그 헥터라는 이름을 꾸빼라고 번역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헥터 씨의 행복여행보다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이 왠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영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화는 헥터라는 정신과 의사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안정된 직장, 어찌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 헥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헥터는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은행가,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 말기 암 환자, 첫사랑, 티벳 승려 등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헥터는 물어봐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수첩에 적으면서 헥터는 길 위에서 행복 리스트를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헥터는 일단 여행을 떠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 그걸 이제 뭐 하나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 떠남의 이유는 사실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앞에서 하얀 장미가 열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헥터의 떠남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현재의 속박으로부터의 떠남인 것이고요. 그것은 자유로움을 인식한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버리기 위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현실에서 더 잘 살기 위해 현실을 벗어나 떠나요. 그것은 내가 온전한 나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바보 카드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여행을 의미하고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에요. 온전한 나로서 일어서기 위한 떠남. 그것은 또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바보 카드는 자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와 일어나는 일을 그냥 흐름에 맡기고 걱정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헥터가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씩 자기를 채워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헥터가 그렇고 바보가 그래요. 타로 메이저 카드를 바보의 여행으로 보기도 해요. 바보가 여행을 하면서 1번부터 21번을 차례로 만나고 접하며 세상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1번 마법사와 2번 고위여사제를 통해 최초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만나게 되고
3번 여왕제와 4번 황제를 만나며 모성과 부성에 대해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메이저 해설은 다른 영상으로 준비 중입니다. 아무튼 바보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워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안에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1번 월드카드에 다다라서 말이죠. 꾸빼씨의 행복여행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노트에 적지만 결국 그것은 헥터 자신의 행복의 정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꾸빼씨의 행복여행은 정말 좋은 힐링 무비예요. 비슷한 영화로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같은 영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꾸빼씨가 훨씬 재밌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화를 보고 나면 당장 헥터처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정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냥 한번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로 바보가 되는 거죠. 자, 여행과 떠남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작품이 또 있어요.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이 바보 카드를 돈키호테와 관련 지은 해석도 종종 있는데요. 여행을 떠난다는 점 말고도 바보라는 캐릭터 자체가 돈키호테와 맞아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보 카드에 나오는 개가 늘 돈키호테 곁에 있는 산초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키호테는 바보라기보다는 망상증 환자라고 볼 수 있고요. 돈키호테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보는 순수함과 솔직함이 특징인데 그런 점에서 자신을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돈키호테는 오히려 바보와 정반대의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보와 가장 유사한 문학작품 속 인물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946년 출간한 책 그리스인 조르바 함께 살펴볼게요. 이야기는 작중 서술자인 나가 크레타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며 시작합니다. 나는 30대 중반 나이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며 굉장히 금욕적이고 이상주의자적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크레타 섬에서 광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때 조르바라는 60대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고용하게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조르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이 소설은 조르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조르바를 바라보는 꽉 막힌 나의 관점. 처음에는 그냥 미친놈이었지만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르바는 빈털터리에 가진 거라고는 산트루라는 악기 하나뿐입니다. 그 산트루도 젊은 시절에 그냥 그 악기에 꽂혀서 결혼 자금을 몽땅 털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산트루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부를 찾아서 무작정 떠납니다. 나는 이제 조르바가 나를 두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이제 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두목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 조르바라는 인물.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조르바는 물레를 돌리는데 그 도자기 물레를 돌리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기도 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냥 떠나기도 하고 약간 기행에 가까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조르바. 이 조르바를 조금씩 닮아갑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하고요. 둘은 이제 헤어지는데 뼈아픈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술을 마시고 함께 춤을 춥니다. 중간에 이제 또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줄기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음, 자, 두목이 일단 조르바로부터 변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처럼 막 보이기도 하는데, 두목이 조르바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설 속에서 나오는 자유의지였어요.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얽매이지 않는 것. 조르바의 일화 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조르바가 어렸을 때 버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버찌 씨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버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먹고 싶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욕망이죠, 욕망. 그래서 조르바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버찌를 한 소쿠리를 삽니다. 그리고 그걸 토할 때까지 먹어요. 그럼으로써 조르바는 버찌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쾌락과 욕망을 대하는 어떤 조르바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소설 속에서 이제 다른 어떤 조르바의 에피소드들과 같이 섞여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조르바는 스스로 언제든 자기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집착이야말로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해요. 술과 담배로부터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르바는 머무르지 않고 항상 떠나요.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보 카드의 자유로움이 저는 조르바가 말한 그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유. 속박되어 있지 않고 늘 길 위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바보는 가벼워요. 바보의 모자에는 깃털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가벼움을 상징해요. 더 풀의 어원이 공기주머니였다고 해요. 가벼움 그 자체죠.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에요. 생각과 태도, 마음의 가벼움이에요. 두목은 전형적인 책벌레로 입으로 비판만 하는 지식인이에요. 늘 무거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두목이 조르바의 영향을 받는데 나중에는 조르바야말로 진정한 초월적 인간이라고 느껴요. 니체가 말한 초인, 거기 가깝다고 생각하게 돼요. 종교나 학문, 관습, 국가, 어느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들의 본질적 의미를 좀 꿰뚫고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또 그것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르바, 바보예요. 실존적 인간 조르바는 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0이라는 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의 모양이 씨앗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씨앗은 아직 꽃도 가지도 이파리도 없지만 이미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씨앗은 0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꽃도 가지도 이파리도 다 있는 거죠. 공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풀, 바보와 풀, 가득 참의 발음이 비슷한 것도 같은 이치예요. 조르바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보 카드고요. 한 가지 내용만 더 볼게요. 조르바 하면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카사노바와 함께 여성 편력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그려지기도 해요. 실제로 소설 속에서 조르바는 많은 여성들을 너무도 쉽게 만나고 헤어져요. 60대의 조르바는 여전히 지치지 않고 여성을 사귀어요. 사랑을 나누어요. 그러한 조르바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많아요. 다만 조르바는 단순한 바람둥이는 아니라는 것. 그는 온몸을 바쳐서 사랑을 해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거짓은 1도 포함되지 않는 그 마음을 표출해요. 그 사랑이 여성들에게 닿아요. 그는 자존감이 떨어진 오르탕스 부인. 예전엔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오르탕스 부인. 지금은 이제 나이 들고 너무 늙어버렸다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그 오르탕스 부인을 사랑으로 치유해요. 오르탕스 부인은 조르바를 통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조르바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요.
조르바의 이러한 사랑을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휴머니즘에 주변 사람들은 감화되기 마련이에요. 조르바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그와 닮아가요. 서술자인 나가 그렇고요. 오르탕스 부인이 그래요. 나중에 수도원에 불을 지르는 젊은 수도사 자하리아가 그래요.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0에 모든 수를 곱하면 0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수를 더하면 그 숫자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조르바는 바보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자유로움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바보카드와 영화 꾸베시의 행복여행,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연결지어 보았어요. 바보카드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왔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바보카드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자유로움과 순수함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보처럼 살기가 참 어렵답니다. 꾸베시처럼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는 것도 어렵고 조르바처럼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살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보의 삶을 선택해 살기는 어렵지만 가끔씩 내 안에서 들리는 바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씩이라도 내 안에 조르바와 꾸베시가 거는 말을 듣고 또 가끔씩은 그렇게 바보의 선택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카잔 차키스의 묘비명 함께 읽으며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두려워